안녕하세요. 메타인 컨설팅 오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4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전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원은 조금 줄었어요. 한 1,500명가량 줄었지만 그 비중은 0.1% 정도 늘어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고 또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오히려 인원이 1,570명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년 대비 1,570명 정도 증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수능보다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수시 모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이니만큼 이 전형에 대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대학별 전형의 변경사항은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아요.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실 때 이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떤 전형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면접을 포함하지 않는 서류 100%, 서류만으로 선발하는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서류와 더불어 면접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류 100 전형을 살펴볼 텐데요. 자, 서류 100 전형은 말 그대로 서류만 가지고 평가하는 전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 서류상에 어떤 교과 외 활동 등을 포함한 정성적 어떤 평가 요소가 충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소위 성적이라고 하죠. 정량적 지표가 두드러지게 우수한 이런 그런 특장점이 명확한 그런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상대적으로 어떤 학생부 기재 관련된 노하우가 조금은 더 잘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고교 출신 학생들이 유리하다, 이런 어떤 판단들도 있는데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좀 지나친 판단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그냥 일반고에 다니고 있더라도 내가 충분히 활동을 수행을 했고 그 활동 기재 내용이 어느 정도 빠지지 않고 학생부에 잘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학마다 평가 기준은 다 달라요. 어떤 대학은 전공 적합성, 또 활동이나 그런 내가 지원한 학과와의 어떤 연관된 활동들을 주로 보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교는 그런 어떤 전공과 관련된 특이한 활동들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교내 활동을 우수하게 계속 해온, 그리고 성실하게 해온 이런 어떤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서류상으로 잘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이제 평가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합격시킨 다음 이 1단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올해는 성균관대 과학인재 또 단국대처럼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한 대학들도 있고요. 또 기존 면접을 실시하던 대학에서도 일부 대학은 이 면접 반영 비율을 이제 높인 그런 대학들도 일부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 폐지와 조금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을 학생부만으로 지원자들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검증,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서류 평가에 비해서는
조금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균형 있게 보려고 하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굳이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이 다소 내가 좀 약하다 이렇게 평가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내가 생활을 잘해온 어떤 부분이라면 반드시 이 면접 전형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두 가지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자, 다른 게 아니고 매번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좀 상향을 써볼까?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교과 성적을 덜 볼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으로 좀 상향 지원, 좀 심한 학생들은 약간의 운을 기대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상향 지원을 하려는 그 기준이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인데요. 이 입결을 학생부 교과전형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합격자들의 어떤 평균 성적이죠,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 그 교과 성적만으로 뽑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표한 입결을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이 성적대로 뽑았어가 아니에요. 그냥 서류를 포함한, 활동을 포함한 정성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했고요. 이 학생들을 단순하게 내신 성적 순으로 나열해 봤더니 평균이 이 정도더라. 50%가 이 정도더라. 70%가 이 정도더라. 이 부분입니다.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실 때 단순히 내신 성적만 보고 이 정도 내신이면 이제 지원해도 되겠다 이런 어떤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어떤 활동 그리고 내 활동과 맞는 학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판단을 하셔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특히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최저를 적용을 하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학들 중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죠. 홍익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데요. 이런 대학들은 내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라는 어떤 판단이 든다라면 조금은 상향 지원을 해보셔도 1단계에서 배수를 끊어내는 전형에 비해서는 오히려 합격 확률을 조금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면접 시행일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 수능이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적정 지원을 이제 수능 후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1회 정도를 지원해서 내가 만약 수능을 내 마음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수능보다는 학생부에 훨씬 더 강점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백 전형이나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대학을 통해서 지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지원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마지막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학생부 정리 등 원활하게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